15공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일 부산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호 경마 부산 경마만 총 15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와, 15개 경주. 어떻게 15개 경주를 할까?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예상방송을 좀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아마도 이게 한 경주 한 경주에 집중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여러분께 토요일 경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정말 대혼전입니다. 그냥 뭐 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가 몇 경주가 없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된 자가 이기죠. 저는 그동안에 매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날 이런 경마 주간에서 분명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호 경마, 부경경 같은 경우는 제가 승부 경주를 총 7개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절대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신 있는 경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A급 승부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첫 승부 3경주인데 이거를 A급으로 준비를 했고요. 13경주 A급, 15경주 A급입니다. 여기에 오늘 승부 경주 3, 4, 6, 8, 10경주, 13경주, 15경주까지 승부처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가 되고요. 1경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를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난감합니다. 거의 뭐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난감하실 텐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0번 맨 오브 더 이어입니다. 일단은 이 오버스피드의 자마들이 상당히 잘 뛰고 있죠. 정말 상당히 잘 뛰고 있습니다. 이 맨 오브 더 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고요. 스피드도 좋고 기본기가 잘 갖춰진 마필, 게다가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입니다. 제가 이 마필은 이런 보이는 능력, 그러니까는 순발력 좋고 스피드 좋고 기본기 좋다, 이런 능력 외에도 딱 능력을 평가하면서 딱 봤을 때 느낌이 딱 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메모를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 느낌인데 뭐 단순하게 그냥 입상을 기록할 그런 느낌 이런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듯 보이는 그런 상당히 미묘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 마필이 10번 맨 오브 더 이어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의 편성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10번 마필을 믿고 할 정도의 그런 여건으로 손색이 없고요. 1번 플래시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뭐 주행심사 때도 무난하게 경주를 치렀고, 역시 뭐 마찬가지로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일정 부분 겸비하고 있는 마필 인정할 수 있겠고요. 8번 동부스타, 비록 뭐 직전에는 부진한 모습이긴 했었는데 이 마필은 제가 주폭이 넓고 유연하다, 초반에 강점은 없습니다만 뒷심이 강점이 있다 라고 평가를 내렸던 마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경주가 이렇게 뭐 강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전 경험이 있는 8번 동부스타, 기본적으로 이제 뒷심이 좋은 동부스타의 능력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8번 마필. 자, 2회 마필도 이제 이번 대오누리도 초반에 좀 약점이 있긴 한데 걸음이 좀 경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뒷심에서 종반에 딱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2번 대오누리라는 마필이고, 4번 원더풀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네요. 아직은 조금 뭐 미흡하긴 한데 역시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입상권에 논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는 충분히 가능성은 지니고 있습니다. 1경기를 한번 정리해본다면은 거두제명 10번을 믿습니다. 맨 오브 더 이어 10번 축에 1번과 8번입니다. 1번, 8번, 여기에 4번 원더풀 레이즈, 2번 대오누리를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제1경주입니다. 제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인기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크게 뭐 이변이 없는 경주로 볼 수 있겠고, 그야말로 이제 오늘 1경마 중에 가장 저배당이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들 저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번 경주 기회로 보여지네요. 이 경주. 먼저 고민될 수 있는 마필은 말이 4번 글로리킹입니다. 현재 뭐 이 마필이 26주 만에 나오고 있는 건 마필인데, 정말 완전히 예전의 글로리킹이 아니라 180도 변했습니다. 현재 글로리킹의 그런 능력이라면 6등급에서는 뭐 적수를 찾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만큼 마필 자체가 워낙 많이 변했고, 뭐 이번 경주 역시 저로서는 우승을 낙관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네요. 조인권 교수가 훈련에 공을 들였고요. 훈련 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4번 글로리킹 일단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로 손색이 없겠고요. 여기 이제 직전에 동트자보이 2번 마필과 5번 닥터 텍사스 2개의 마필이 대결을 펼쳤는데, 당시에는 이제 5번 닥터 텍사스가 이겼습니다. 뭐 이 마필의 능력도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사실 뭐 2번 마필도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2번 동트자보이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여기서 끝났습니다. 딱 3두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인데 그 중에서도 4번 글로리킹을 가장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2위권이 이제 2번이냐 5번이냐인데, 저는 솔직히 이제 기본적인 능력은 직전에 닥터 텍사스가 이겨서가 아니라 이 마필이 현재까지는 2번보다는 좀 더 세다 봅니다. 게다가 최시대 기수가 직전에 트리플 질주 쪽에 기선했었는데, 역시 뭐 닥터 텍사스 쪽에 기선하고 있다는 점도 적인 기수로서 플러스로 보여지고요. 뭐 2번 마필도 도전할 수 있는 마필. 자, 2회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10번 트리플 질주, 11번 윈드 하푼이 일단은 가능권입니다. 정리해본다면, 자, 이경주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2번 딱 간명하게 두 자로 들어갑니다. 4번 축에 5번 닥터 텍사스, 2번 동트자보이, 딱 2뒤의 마필만 노리겠습니다. 축은 4번 글로리킹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이고요. 자, 오늘 준비된 1호 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이자 A급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 3경주에 제가 자신있게 A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뭐 혼전도는 상당히 높고요. 절대 강자는 없습니다. 뭐 4번 운주팀이 그나마 인기를 보고 있고, 8번 댄싱 드래곤, 여기에 2번 키노바츠, 7번 퍼스트 윈드, 12번 라피도킨. 제가 지금 인기순위, 물론 이제 저희 신문에 나오는 그런 대략적인 인기순위인데, 인기순위에 들 수 있는 5두의 마필을 대략적으로 함께 언급을 드렸습니다. 검증된 능력 마필은 일단은 없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강하게 A급으로 노리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앞선에 불러들었던 5두의 마필이 없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마필은 계속 제가 내용을 보고 있고, 데뷔할 시점부터 해가지고 또는 공백기를 거치면서 변화를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타이밍, 편성지대로고 승부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최적의 승부기수의 기승까지, 당연하게 능력은 충분히 앞서 있죠.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마필을 노리고요. 배당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승부처를 A급으로 제가 예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승부 7개 중에 A급이 3개인데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첫 승부의 스타트이자 A급의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 A급 승부 경기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서이고요. 자, 이번 경주 이어지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최근에 좀 성적이 나와주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최근에는 주로 자체가 많이 좀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록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뭐 이번 경주 역시 제가 승부 경주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딱 두 가지를 노리는데 일단은 기록 경쟁력. 그러니까 뭐 기록적인 측면은 절대 밀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드러난 수치입니다. 그냥 보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고요. 제가 항상 해당 경주마의 능력평가를 한다 말씀드렸죠. 능력평가를 해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이제 성적은 좋지만 성적은 좋은 마필이 몇 두가 있는데 뚜렷하게 이 마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믿음은 안 되는 마필들입니다. 15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기록 경쟁력 충분하고 전개 2점까지 주어졌고요. 무엇보다도 승부기수의 기승, 기본 잠재력 능력평가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마필 노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경주, 3경주의 A급 승부에 이어서 4경주 이어지는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맥등급 1400m 레이서이고요. 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네요. 앞서는 제가 2경주를 말씀을 드렸나요? 그쵸. 2경주 이어서 이제 또 저배당 경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5경주. 자, 완벽하게 변화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준 마필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보일까요? 바로 9번 라운더 캡틴한 마필인데, 라운드 캡틴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의 내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편성은 약했었고, 게다가 전개점이 좋았었고, 뭐 두 가지가 주어지긴 했었는데, 이 마필이 그동안에 주행심사, 데뷔전, 두 번째 경주까지 초반에 전혀 강세를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추임만 하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걸음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마필인데 역시 그래서 이게 혈통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머스킨맨, 영원한 행복, 상당히 뭔가 좀 스피드 쪽에 감이 오는 그런 혈통이죠. 직전에 선행을 나섰습니다. 거의 선위권에 붙으면서 종반에는 압도적 상대를 따돌렸고 그대로 우승을 했던 마필. 물론 상대가 약하긴 했지만 당시에 남겼던 기록과 이 마필의 걸음의 변화, 앞선에 붙지 못했던 마필이 선행을 나선다? 힘이 월등하게 장난 아니게 찬 겁니다.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요.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9번 마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볼 수 있겠고, 1번 트리플 스톰 최근에 입상의 경험은 거의 없죠. 지난 2월달에 준우승을 기록을 했는데 기록이 이렇게 크게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또한 28조 마방이 정말 하무선 조교사 그 마방의 성적이 정말 상금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정말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서승훈 기수는 그 성적이 안 나오는 마방임에도 불구하고 서승훈 기수가 28조 마방의 마필을 탔을 땐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그만큼 간절함도 있겠고요. 그만큼 기수와의 사대도 있다는 인정할 수 있는 게이트 2점까지 뭐 기록 경쟁력도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우선입니다.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 승부기수고 뭐 마방의 연대율이고 뭐 절박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해당 마필의 능력이 없으면은 다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경쟁력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1번 마필은 능력상 경쟁력도 충분히 있겠고, 뭐 그런 마방의 상금벌이의 그런 미약함, 거기에 이제 승부기수의 기승까지 고려봤을 때 절실합니다. 1번 마필은 기회로 보여지고요. 5번 루카스는 최근에 계속 여력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취입 타이밍이 조금씩은 아쉬웠던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닌데 뭐 이번 경주는 충분히 서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전력으로 보여지고, 6번 급빛 행진, 12번 영광의 스피드 가능권인데 말씀드렸죠. 저배당이 유력하다. 정리해본다면 9번이라는 강력한 축을 믿겠고요.
1번, 5번을 믿습니다. 딱 3두의 마피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저배당 압축 공략 가능한 경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리해 본다면 9번을 축을 해서 1번, 5번, 1번, 5번 두 개의 막권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 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모 5등급 1200m 레이서리고요. 자, 오늘 준비된 저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인기 순위를 딱 지켜보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제 뭐 현장에서도 제가 노리는 맛필이 많이 팔리더라도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이변이 없습니다. 그냥 축 세워놓고 주력 반주력 아니면 동등주력 아니면 주력 방어 딱 3두의 맛필을 정말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경주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좀 불안하다 놓고 본다면 올라오는 맛필 딱 한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맛필만 받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6경주는 오늘 승부 경주 중에 현재 저는 인기 순위를 좀 비교해 보면서 승부로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저배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리는 마필은 정해져 있고요. 현장에서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런 과정인데 저배당 승부도 메리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경마 마지막 경주에 왜 그 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스트제트라는 강력한 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A급이었느냐? 심호곤의 승부는 심호곤 A급은 무조건 고배당이다. 물론 고배당을 선호하긴 하지만 저배당 승부도 된다는 걸 보여줬죠. 이스트제트라는 축이 있기 때문에 딱 한 마리만 찾으면 되는데 1200거리 그 마필은 글로벌 캡틴이다. 5번이다. 결론적으로 5번이 우승을 했고 이스트제트가 9번이었죠.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배당도 승부가 분명히 되고요. 과연 이제 얼마나 알차게 얼마나 힘을 실어드리느냐 한방 주력이다.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드린다면은 저배당 경주도 충분히 승부가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6경주는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저배당이 될 수 있겠지만 연연하지 않고 승부로 그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의 세 번째 승부처는 제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모 5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역시 뭐 분석을 해보면은 그냥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자, 7번 플랫베이브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맛필입니다. 부담이 좀 늘긴 했는데 뭐 이 맛필은 기본적인 체형도 상당히 좋고요. 기본기가 잘 갖춰진 맛필. 크게 뭐 부담 중에 크게 이렇게 뭐 민감할 맛필은 아닙니다. 일단 뭐 7번 플랫베이브 인정할 수 있는 맛필 추천을 드리고요. 6번 에이스가이도 최근에 완벽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뭐 선행까지 나서고 있네요. 점차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맛필이고 정말 김태형 기수 정말 호흡이 좋습니다. 김태형 기수가 이 맛필에 기승했을 때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교롭게도 에이스가이에 김태형 기수가 딱 기승을 하면서 최근에 성적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6번 에이스가이 일단은 노려볼 수 있는 맛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절대 뺄 수 없는 맛필이 바로 1번 유럭스입니다. 최근에 기록도 좋고 걸음도 좋았는데 편성의 운이 조금은 아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일단 뭐 서수근 교수의 안장 교체라면 충분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주고요. 경보대로의 아라미르의 자마라면은 평타는 칠 수 있는 건 혈통입니다. 아라미르의 자마들. 이외의 마필들이 12번 골든카이저. 게이트가 조금은 아쉽긴 한데 역시 뭐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고 5번 최강 라이거가 가능권입니다. 자, 7경주도 뭐 크게 이변은 없겠고요. 일단은 믿고 할 수 있는 마필 7번 플랫베이브를 배팅 축으로 해서 6번
에이스가이 1번 유럭스를 강하게 노려들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 자 12번 골든카이즈와 5번 최강라이거는 받치기 정도로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7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에이스가이, 1번 유럭스, 여기 12번 골든카이저, 5번 최강라이거가 가는 거리입니다. 제 8경주입니다. 국산 모등급 1300m 레이서 데뷔요. 자 이번 경주는 이어지는 또 승부처입니다. 8경주 준비된 승부처인데, 정말 이번 경주는 1300m 레이스 전개가 정말 상당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현재 뭐 인기로 보기는 마필, 특히 5번 구스타가 직전에 데뷔전이었었죠. 물론 이제 이 마필이 능력이 없는 마필은 아닌데, 당시의 기록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이렇게 뭐 빨랐던 기록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경주와 비교해 본다면, 자 이번 경주도 전개 예측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추입형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닌데 정말 부담 중량도 상당히 유리하고요. 마마에서는 일단은 또 한 번의 안장 교체를 통해서 이번 경주의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최적의 전개 예측을 한 이후에 그야말로 장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역시 뭐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래서 뭐 국내 최고의 마방이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뭐 동일 마주에 또 마필도 있고요. 그에 따른 승부도 느껴지는데, 일단은 뭐 전개 예측입니다. 주요 인기 마필들의 그런 능력,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허점이 많은 인기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노려야 되는 그런 찬스로 볼 수 있겠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8경주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승부처, 인기 마필들이 그다지 세지 않고 불안하다라면은 과감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마방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머릿속의 전개 예측도 마방의 그런 구상과 동일한 전개로 판단이 됩니다. 왜 안장을 교체를 했는지, 왜 이번 경주에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나왔는지 저는 그에 따른 해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필을 노릴 수 있겠고, 이번에 8경주를 또 한 번의 승부처로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모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오늘 한 3번째 정도 저배당이 가능한 경주로 보여지네요. 이번에 9경주 설명으로 본다면은 11번 영웅파워입니다. 5등급 승급전에서의 조금은 부진했던 성적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역시 뭐 직전 경주에 이 내용은 정말 좋았고요. 뭐 뒷심의 여력도 월등히 남을 정도로 걸음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직전 경주에 상대 마필과의 부담 중량의 갭차를 놓고 봤을 때, 자 이 준우승의 성적이 절대 나쁘지 않았고요. 전형적인 뚝심 성향의 마필, 일단 뭐 11번 영혼파워의 그런 능력은 저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11번 마필. 9번 골드마운틴입니다. 골드파운틴. 역시 뭐 이번 경주에 승급전이 많은 2위의 마필이 이제 9번과 5번, 물론 이제 10번 마필도 있긴 합니다만, 9번 마필은 지난 5월달을 기점으로 마필 자체가 완벽하게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이 됐고요. 역시 뭐 직전에도 여유있게 우승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뭐 이번 경주는 거리 부담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5월달에 1400을 뛰었을 때 그런 진가 발휘가 돋보였기 때문에 9번 마필의 능력 발휘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5번 퀸 오브 더 퀸입니다. 물론 이제 요하니스 기수가 6번 쪽에 기승을 한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는 요하니스 기수로 한다면 이제 5번 마필 퀸 오브 더 퀸의 최근에 2번의 기승을 해서 모두 다 우승을 기록을 했던 그런 경주력이 좋았던 모습이었고, 호흡이 좋았는데, 이번 경주는 요하니스 기수가 6번 쪽에 기승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교체된 안장이 페로비치 기수입니다. 뭐 요하니스 기수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기승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5번 맞비 절대 불안 요소는 없고요. 오히려 받치는 쪽에 그래서 6번 얼라이브 캡틴이라는 맞비를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6번 맞빌. 자, 이외의 맞빌들은 이제 뭐 10번 센텀 토로라는 맞빌. 결론적으로 그거죠. 일단은 뭐 기존의 국산마 5등급에서 이번 경주에 검증된 맞빌은 11번입니다. 일단은 11번 맞빌을 믿고요. 여기에 상승세의 승급전이 많은 맞빌이 3두의 맞빌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 노림수는 최근에 완벽하게 달라진 골드 파운틴 9번이죠. 여기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한 5번 퀸 오브 더 퀸 역시 최근의 발군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요하니스 기수가 기승한 6번 기존에 5번을 탔다가 6번에 옮겨 탔다. 요 맞비를 제가 볼 때는 안고 갈 수 있는 복병마로 안고 간다면 저배당 공략의 가장 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어 막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해 본다면 뭐 저배당 경주는 뭐 여러분께 뭐 장황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번 맞비 5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맞비를 믿겠고요. 여기에 저희 누림수는 9번 골드 파운틴 5번 퀸 오브 더 퀸 받치기 맞건은 6번 얼라이브 캡틴과 10번 센텀 토르가 가는 거리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오늘 10경주 이제 후반부에는 10경주 13경주 여기 15경주가 저의 승부처인데 13, 15경주는 A급 승부로 미리 예고를 드렸죠. 자, 이제 10경주는 5번째 승부처입니다. 오늘 준비된 저는 일단은 기승기수의 역량 특히 이번 경주는 승부 의지에 따라서 우열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승부 의지에 따라서 해당 마방에 어떤 기술을 기승시켰냐를 필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해당 마필의 능력과 잠재력 또는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저는 이번 경주 무조건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배당 승부처로 손색이 없고요. 능력 경쟁력 충분합니다. 능력은 약간 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담 중에 이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뭐 무엇보다도 적임 기수의 기승은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마필이 적임 기수의 기승을 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공교롭게도 다른 마필 쪽에 좋은 호흡을 보였던 기술을 초빙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일례로 이마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일단은 혈통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더 나올 거림이 충분한 맞빌이고 그에 따른 혈통까지 뒷받침이 되는 맞빌 상대적으로 부담의 이점과 기승기수의 그런 역량 마방의 그런 기승기수에 따른 승부 의지까지 고려해봤을 때 저는 이번 경주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10경주 준비된 5번째 승부처입니다. 11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의 1400m 레이서이고요. 편성이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힘이 차고 있는 맞빌 최근에 제가 또 평가를 내렸던 맞빌 중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맞빌도 있는데 뭐 그 맞빌도 이번 경주는 또 한 번 노려야 되는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자, 먼저 말이 5번 검은 순살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축이 있죠. 이제는 이 맞빌의 능력을 믿어도 됩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 5월달에도 또는 재검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연습 주행을 하기 전에 그 전경주에도 이 맞빌을 여러분께 언급드릴 바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걸음이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직전 경주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 능력을 입증한 바 있고요. 워낙 뒷심이 좋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좀 더 유리한 맞빌입니다. 일단은 동일한 기대주가 많지만은 검은 수사는 이미 검증이 됐고 이미 완성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맞빌이 바로 이 4번 골든벼락과 12번 태극보인데 일단은 다 안고 합니다. 다만 평가는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4번 골든벼락은 경쟁력이 있는 맞빌입니다.
4번 골든벨런 경쟁이 있는 맞빌이고, 솔직히 12번 태극보이 같은 경우에는 비록 뭐 직전에 인기순위 6위의 맞빌이 4등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평가했던 것보다는 직전에 걸음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승부를 했었고요. 다소의 외곽을 돌긴 했는데 승부를 했습니다. 주력으로 가져가기는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 맞비를 노렸던 이유는 있습니다.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는 승부까지 하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뺄 수는 없습니다. 단 주력으로 들어가기는 조금은 미흡하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요하니스 기수가 직전에 못한 게 아니죠. 인기순위 6위의 맞비를 4등을 했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닌데, 요하니스 기수가 이번 경주는 11번 투투칼턴 쪽에 기승을 합니다. 투투칼턴이 최근에 중장거리에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또한 박재희 기수가 최근에 성적이 좋긴 합니다만, 박재희 기수와 19조 마방의 성적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박재희 기수가 19조 소속의 맞비를 10번을 기승을 해서 단 한 차례 입상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하니스 기수가 투투칼턴 쪽에 점수를 줄 수 있겠고, 태극보이는 잠재로는 있긴 합니다만 저는 직전에 약간의 실망. 그러니까 주력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게다가 19조 마방과 박재희 기수와 연대율까지 감안해 봤을 때 조금은 믿음이 좀 떨어지는 그런 맞빌로 보여지고요. 9번 대함장군이 그 마음에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맞빌인데, 이 맞빌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게 물론 질병이라든가 부상 때문에 공백기를 가지죠. 그러면 복귀전을 치렀을 때 좋을지 나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전성기가 지난 맞빌이 아니라면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지고요. 힘도 많이 차고 오히려 공백기를 거친 맞빌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 대함장군은 제가 예전에 내렸던 평가보다는 오히려 공백기 후의 걸음 자체가 기록은 빠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런 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안고 할 수는 있겠지만 태극보이와 마찬가지로 주력으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맞빌입니다. 정리해본다면 5번 검은 순사는 믿을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맞빌이고요.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 맞빌로 보여지고, 5번 맞빌을 축을 해서 19조에서 동반 출연시킨 4번 골든벼락과 요하니스 기수가 갈아탄 11번 투투칼턴 쪽에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11경주 여러분들 5번을 축을 해서 4번 11번이 유력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맞빌들은 12번 태극보이, 9번 대함장군이 가는 거리입니다. 12경주입니다. 외삼마 3등급의 1400m 레이서 되고요. 정말 이번 경주는 눈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정말 괴력의 맞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히트 예감. 직전에 무려 준우승 맞빌을 11마 신차로 제치면서 1600m 레이스를 무려 1분 39초대에 끌었던 맞빌. 거두절미하고 능력 맞빌이죠. 다만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부담 중에 무려 5kg이나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맞빌이 4등급 시절에는 57을 짊어지고도 우승을 거뜬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에 크게 민감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는 4등급 경주였고요. 이번에는 3등급 경주, 그것도 최강의 탑 오브 탑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늘어난 5kg의 부담 중량은 말 그대로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반면에 이제 3번 영웅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최근에 발군의 기량인데 승급전이기 때문에 등짐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승급전이라는 점이 리스크로 볼 수 있겠지만, 최근에 영웅 루이스는 그야말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거의 10마신 이상을 이겼다는 것.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기는 과정 자체가 그냥 4코나 돌고 나서 직선줄에 접어들면서
치찍이 없습니다. 약간 딱 우위를 점하는 순간 자기 혼자 뜁니다.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승급전이긴 한데 저는 격이 다른 마필로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금의 경험은 없습니다만 부담력의 이점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100% 믿습니다. 3번 영웅 루이스를 강력하게 믿겠고요. 여기 이제 기존의 강자를 뽑아드린다면 이제 4번 소머치고 5번 소닉킹이지, 여기 11번 로키스카이도 이제 빠르게 적응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3등의 마필은 현급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3등급에서 외산마 부분에서 강자로 평가될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정리해본다면 워낙 강자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저는 부담 중량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3번 영웅 루이스를 강력하게 믿습니다. 여기에 53.5에 2점이 있는 11번 로키스카이는 노려볼 수 있는 마필, 동일 마방의 5번 소닉킹이지. 이 소닉킹이지는 제가 외산마 1등급의 그야말로 랭킹 1위로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8조 마방의 2마리를 노리고요. 상대적으로 히트 예감이 국산 마필인데 이 마필도 경주력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거 58이면 57.5면은 절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마필은 일단은 니스카 좀 있기 때문에 받치기 맞건, 마지막 4번 소모치고도 기복은 있긴 한데 53.5면은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 인정이 됩니다. 자, 12경주입니다. 역시 뭐 2번은 부담 중의 관건이다. 57을 극복한 경험은 있긴 합니다만 그때는 4등급이었고 3등급의 경주는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최근의 성장세가 그야말로 급성장된 모습의 3번 영웅 루이스, 여기에 8조 마방의 2마리 로키스카이와 소닉킹이즈를 노리겠고요. 안정적으로 받치기 맞건 2번 히트의 감과 4번 소모치고를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면 12경주 3번을 축으로 해서 저희 노림수는 11번 5번입니다. 11번 5번, 여기에 4번 2번을 안고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13경주입니다. 벌써 13경주네요. 이제는 제가 목소리를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좀 더 힘을 내면서 A급 승부처인데, 자, 13경주는 외산마 4등급의 1200m 레이스. 저는 인기 순위를 딱 지켜보면서 고개가 약간 좀 가혹거려지는 그런 감이 없잖아 있고요. 일단은 뭐 3번 에이스킬러 김태형 기수 첫 기승이죠. 최근에 경제력은 좋고 감량을 받긴 했는데 글쎄요, 상대가 만만치 않고 상대의 그런 기수들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일단 뭐 3번 맞빌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만 저로서는 뭐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일단은 김태형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이 유리한 게 아니라 기승술에서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역시 또 한 대의 샘마필이 12번 금화사이킹인데 결론으로 봤을 때 3번과 12번은 이미 현금에서 검증이 된 보여준 거름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당연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 9번, 8번, 6번이 현재 인기 마필로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완벽하게 변화가 온 마필이 있습니다. 부담 중량의 리스크도 크지는 않습니다. 눌러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고요. 자, 이제 13경주를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된 A급 승부로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능력만을 안고 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축이 들어와도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을 놓고 가고 그 마필의 성적을 낼 때 간혹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주는 그런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현금에서 검증된 마필들, 여기에 뭐 9번 아침빛, 여기에 뭐 잠재력이 있는 10번 티자티드, 뭐 이런 마필들을 안고 간다면은 이번 13경주는 무난하게 그야말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로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준비된 6번째 승부처는 A급 제13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14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역시 2대 맞비리죠. 1번 위닝 댄서가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였는데 역시 이미 지난 5월달에 보여준 거는 있고요. 특히 1200m 레이스의 1번 게이트에 있죠. 직전에는 1400의 편성이 너무너무 셌습니다. 일단은 거리도 줄어들었고 한층 더 상대는 해볼만한 여건이고요. 7번 햇빛위치, 최근에 경주력은 흠잡을 데가 없네요. 편하게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1200m에서 아주 믿음직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었고, 특히 지난 6월달의 퓨처킹이라든가 직전의 에이스데이는 상당히 좀 센 마필들이었죠. 부담량이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7번 해피위치, 여기 이제 11번 아모르 파티, 역시 만만치는 않고요. 9번 라운드 파워, 6번 알파 어게인까지인데 라운드 파워가 역시 키를 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의 편성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급전치고는 부담량이 좀 높습니다. 이 9번 맞비리 53을 짊어졌으면은 저는 믿고 왔을 정도의 그런 맞비리인데 55를 짊어졌기 때문에 아모르 파티, 해피위치 이 맞빌드보다 높다? 저는 인정할 수 없죠. 1번 맞비는 전개가 너무너무 좋고요. 특히 지난 5월 30일 1200의 기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맞비는 거리만 주어지고 전개만 원활하게 풀리면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절대 아닙니다. 정리해 본다면은 일단은 7번 해피위치를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그러니까 선행을 못 나서도 제 몫을 하는 맞필이기 때문에, 또는 최근에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에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7번 맞필은 믿을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1번 위닝 댄서, 11번 아모르 파티, 그 다음에 9번 라운드 파워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알파 어게인까지가 가는 거리입니다. 정리해본다면은 7번 해피위치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7번을 축으로 해서 1번, 11번, 여기에 9번, 6번 이 뒤에 마크를 안고 할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15경주입니다. 1등급의 1800m. 자, 이제 부경영마 휴장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경주죠. 다음 주는 이제 부산이 휴장인데 A급 메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3경주, 그러니까 오늘 3경주, 13경주 이어서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A급 메인 승차되고요. 그 경주가 이번 이제 15경주 강력하게 높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두 설명을 본다면 일단은 이번 킹 오브 글로리는 최근에 뚜렷하게 호전된 모습이고, 이만큼 가장 큰 장점이 기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57.5의 부담 중량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고요. 자, 3번 터치스타맨. 터치스타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3간 대회 KR컵 마일 대회 우승 1차 관문이었죠. 그리고 3차 관문인 농림부 장간배, 정확하게 농림식품부 장간배 대상 경기에서 우승을 했던 맞배. 3간 대회가 이제 KR컵, 코리안 더비, 농림배 3개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2번의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최고의 3세 맞배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교롭게도 공백기를 가졌는데 능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또는 부담 중에 이점이 너무 좋네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페로비치 교수가 공백 이전에도 호흡을 맞췄고 공교롭게도 주행 심사도 치렀는데 페로비치 교수는 공교롭게도 역시 킹 오브 글로리 쪽에 기선한다. 이 부분이 일단은 3번은 좀 변수입니다. 7번 미스터 플릿. 야, 이거 검증이 됐죠. 직전에 공백기 이후에 바로 준우승을 했는데 또 못 믿네요. 52의 부담 중량 너무너무 유리하고요. 8번 월드파워. 직전에 3위에 그쳤는데 월드파워가 직전에 3위였는데 공백기가 있었죠. 역시 부담이 늘지 않았습니다. 52의 부담 중량. 제가 볼 땐 정도현 기수보다는 조인권 기수가 훨씬 더 호흡이 좋았습니다. 특히 19점 하면서 이제 3번과 8번의 두 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3번은 약간의 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공백기가 있고 부담의 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1등급 경험이 없고 게다가 기존에 호흡을 맞췄던 직전 경주 주행신사 때 호흡을 맞췄던 페로비치 기수가 2번 쪽에 기승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19조 마방의 승부유는 8번 쪽이다 라는 쪽에 유출해볼 수 있고요. 자 11번 스타로드도 역시 능력을 아직까지는 못 믿나 보네요. 그대로 51입니다. 부담 중량이 노려야 되겠죠. 경마라는 게 특히 하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상위 등급도 약간의 그런 경우는 있는데 1등급 경주에서 어부질이라는 건 없습니다.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절대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습니다. 상대 마필이 폭주를 하건 경합을 하던 간에 그만큼 1등급 경주가 상당히 쉽지 않은 여건인데 스타로드가 직전에 51을 짊어지고 김혜성 기수 호흡이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또 51이다. 주목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믿고 할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으로 또 5도의 마필 외에는 저는 보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축만 세워두고 임팩트 있게 주력을 들어가는데 주력 방어의 그런 경계선이 확실합니다. 명확합니다. 확실하게 주력 때리고 확실하게 받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호 경마의 최고의 메인은 제 15경주를 준비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했네요. 오늘 15개 경주 절대 지루하지 않고 정말 붙어볼 만한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좀 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배당 경주도 있고요. 제가 경주별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배당 예측을 하고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배당인지 또는 터질 경주인지 믿을 수 있는 복병마가 있는지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오늘도 대승을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경경마 목마를 수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부경이 휴장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정말 확실한 승리를 통해서 부경경마 상반기의 그런 대미를 장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